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 화장품 법령은 화장품법 제14조의 2, 14조의 3, 14조의 4, 14조의 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장품법 제14조의 2, 3, 4, 5는 이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관련된 거 말고도 다양한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장품법 제14조의 2는요,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항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이런 표방이 굉장히 판을 쳤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천연물이 1%만 들어갔다 그러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말하고, 2000년대 초반인가 막 되게 많았죠. 2000년대 중후반인가요? 이런 게 한창 그 자연주의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 또 뭐죠? 뭐 오가닉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다 붙이죠. 뭐 네이처 별별별별 막 이런 데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이니스 별별 막 이런 데서 엄청 많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정의된 게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자기 기업 나름의 정의를 표방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마다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연주의 화장품, 뭐 천연 화장품에서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다 달랐어요. 무슨 뭐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화장품, 뭐 아니면 무슨, 여튼 뭐 해외의 뭐 각종 인증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하나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되게 인증 기관이 있죠. 근데 그런 인증 기관에 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쉬운 인증 기관, 그런 그 뭐지, 그런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곳에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제 천연 화장품으로 표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런 뭐랄까 권리, 소비자의 이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이런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식약처인 우리가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지금 화장품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은 뭐다, 유기농 화장품은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화장품법 제2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천연 화장품, 천연 그 함유량이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95% 중에 그 안에 유기농 이 10%가 있어야 된다. 근데 20%라는 건 95%의 10%가 아니라 전체의 10%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은 그런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어떻게 인증을 받는지,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인증을 받는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1항 보시면 식약처장은 기준에 적합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을 마련한 거죠, 토대를. 2항은 인증받고 싶으면 식약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해라 라는 조항인데요, 단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라는 뜻이죠. 책판업자, 대학 및 연구소만 가능하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제3항 보시면 인증 취소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인증이 바로 적발될 시 취소가 되고요.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인증을 받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레시피로 이게 화장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인증을 했는데, 이제 그 화장품을 한 번 만들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레시피로 계속 만들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레시피를 살짝 바꿨어요. 근데 그게 천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천연 화장품이라는 인증을 난 처음에 받았으니까 인증을 그냥 그대로 써야지 해서 몰래 써왔어요. 근데 그러다 그게 그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인증 기간에 처음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했으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증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4항 보시면 식약처장은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서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위탁 조항이에요. 그래서 실제 식약처에서 사실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해야 되는데 식약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안 되겠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런 사설 기관 있잖아요. 이제 국가 기관이 아니지만 이런 사설 이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관 이제 신청을 받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이제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뭐 ISO 뭐 여튼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갖춘 기관, 그리고 그런 인증 기관이 갖춰야 될 그런
매뉴얼 이런 것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다 따른 기관을 이제 한번 이렇게 쓱 본 다음에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그 기관에서 식약처를 대신해서 천연민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 좀 해달라 이거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증기관에서 받지 식약처에서 인증 받지는 않아요. 현재는. 사실상 이게 식약처장은 인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인증할 수나 있지 이 식약처장이 지금 위탁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 제14조의 3은 인증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천연민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받으면 지금 2021년이거든요. 2021년에 받았다 그러면 2021년으로부터 3년 뒤인 유효기간은 2021년이 3년 뒤니까 2022, 3, 4, 그러니까 2024년이네 4년 10월쯤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그렇게 3년이고요. 그리고 갱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갱신은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하고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라는 거 3년하고 90일 꼭 외워두세요.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3년, 90일 이거 적는 거. 제14조의 4의 경우에 인증 표시입니다. 그래서 천연민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 표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인증 표시가, 아이고, 어디 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나요? 유기농 화장품 인증 마크,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입니다. 이런 인증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를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인증을 안 받았는데 이런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 인증 표시랑 유사하게 일부러 소비자가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안전부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이런 유사한 표시, 그러니까 이거 짝퉁 표시죠. 이런 짝퉁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금지. 이런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제 14조의 5는 뭐냐면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14조의 2의 사항에 따라서 인증기관을 이제 인증기관 위탁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관들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니까 매번 항상 하는 건 아닌데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 똑바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네들 뒷돈 받고 그냥 인증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인증기관 이상해요 이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을 파견 보내가지고 이제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의 5의 2항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하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뒷돈을 찔러주고 인증기관의 위탁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인증기관으로 한 몇 년간 해왔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밝혀졌다. 그러면 지금 부정하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런 매뉴얼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인증기관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이제 기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판별을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에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거를 함부로 폐기하고 들 멋대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불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중간에 그 기계나 시설이 없었는지 식약처는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을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하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뭐 정지를 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 중심 정보는 50가지 암기비법이 있는 지한쌤 화장품법령 백과사전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